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약간 확산이 되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살짝 긴장 상태가 모두들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본인의 건강 관리, 마음 관리, 거기에다가 자유 시간이 많으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시간 관리까지도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동 유형 분석 디스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디스크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디스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자가 진단까지 하는 것을 1교시에 학습할 내용으로 같이 삼아 보겠습니다. 자, 화면 속에 있는 그림, 글자, 모양을 보시면서 선뜻 떠오르는 생각 있습니까? 이것은 뭔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잠시 10초 생각해 볼게요. 혹시 본인들은 생각 정리가 되셨나요? 뭘로 보이세요? 예, 한자로 흑토로 보이기도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이기도 하죠. 이것처럼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먼저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보였던 게 있죠. 어떤 학생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먼저 보였을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흑토가 먼저 보였을 겁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지금 글자를 보면서요. 이 글자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 아, 이건 뭘 거야? 라는 게 있는지 한번 또 생각 나누기 해볼게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가 떠올랐나요? 염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노래가 들리기도 할 거예요. 노래가 생각나기도 할 거예요. 혹은 화학기호상에서 CI가 생각났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것처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염소를 염소로 보기도 하고 염소로 보기도 해서 화학기호로 들리기도 하고 동물로 생각이 나기도 할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다른 그림 하나 볼게요. 자, 뭐가 먼저 보이나요? 자, 10초 시간 드릴게요. 자, 우리 학생들은 지금 현재 보는 그림을 보면서 누가 보였나요? 어떤 학생들은 여인이 보인다고 할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 할머니, 마귀 할멈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답을 알려드려도요. 나는 지금 할머니는 보이는데 여인은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요. 저는 여인은 보이는데요. 할머니는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먼저 여인 한번 찾아볼게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머리카락이에요. 여인은 지금 예쁜 두건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인의 두건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예쁜 두건이고요. 여인의 얼굴 한번 볼까요? 여인의 얼굴 모양입니다. 턱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여인의 귀고요. 그죠? 여인의 목이에요. 예쁜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옷을 입고 있는데요. 털옷을 입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여인의 코, 여기는 여인의 눈썹이죠. 자, 여인을 본 학생들은 이렇게 여인을 봤을 거고요. 마귀 할멈을 보고 할머니를 봤다라는 학생들은 어떻게 봤을지 다시 한번 의견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할머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머니 눈이요. 여기 있어요. 이건 눈이에요. 할머니 코 한번 살펴볼까요? 할머니 코예요. 할머니 코에 약간 사마귀가 났나 봐요. 그리고 여기가 할머니 입이에요. 예, 할머니 입이 여기 있어요. 할머니 머리카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머니 머리카락이 여기 있고 할머니 역시도 두건을 썼어요. 자, 어떤가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같은 그림을 보고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똑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각자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마음가짐은 모두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꽃은 어느 그룹에 속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있는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꽃이 보일 거예요. 이 꽃이 A그룹에 속할까요? B그룹에 속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룹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 10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그룹에 속할지 B그룹에 속할지. 선택이 되셨습니까? 혹시나 나는 A그룹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학생은요, 조화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든지 속해서 내가 조화로운 사고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융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 A적인 그룹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나는 B그룹에 속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분석적인 사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행동 유형 분석 디스크를 진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디스크는 내가 가진 행동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것,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이 디스크입니다. 자, 디스크 함께 해볼 건데요. 이런 디스크 진단이 왜 필요한지, 자기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교류 분석 수업을 할 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류 분석에서도 자기 분석이 먼저이다, 자기 이해가 먼저이다, 그것을 통해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학생들의 경우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기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과 내 직업관이 맞는지, 혹은 내 직업관과 내 성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 입사 후에 퇴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취업을 해서 1년 이내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취업을 위해서도 졸업 후에 1년 동안 노력해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1년, 직장을 들어가 봤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혹은 직무가 적성이 불일치했다든지 조직 적응에 실패한다든지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연봉 수준이 맞지 않다거나 옆에 있는 동료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조기 퇴사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을 준비해서 직장을 취업했는데 1년 이내에 퇴사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퇴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선 직무와 적성의 불일치가 되지 않도록 내 직무와 내 적성의 일치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조직 적응력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조직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유사하다거나 혹은 조직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맞는 회사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연봉 수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기 전에 근로 조건을 잘 살펴보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대인관계 문제는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관계 역량을 넓히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조기 퇴사 이유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내가 나를 잘 분석하고 있게 되면 해당 기업이 나의 직무와 일치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내 적성이 해당 직무와 일치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잘 분석하게 되면요. 조직과 내가 맞는 사람인지도 잘 알 수 있게 되고요. 나를 잘 분석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보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은 나에게 맞는 회사를 구하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 분석은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나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적인 삶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석은 꼭 필요하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우리 교류 분석에 수업했던 에고그램 진단했던 것과 그리고 이 디스크 진단한 것도 같이 꼭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나를 개발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되면 자기 분석하고 자기 이해하면서 자아 실현까지도 같이 연결될 거라고 확신드리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를 통해서 자기 분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나의 직무 능력도 향상이 되고 적응력도 향상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혹은 나를 잘 알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합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기 분석을 잘 해보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우리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오기 전에 에고그램 진단 혹은 홀랜드 진단, MBTI 진단 여러 가지 진단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보통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진로 적성 검사를 하고 학과를 추천을 선생님들께서 해주시죠. 이거 역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특성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현재는 이런 개인적인 지도를 담임 선생님이 지금까지 해주셨다면 지금부터는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겠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현재 고민하고 본인이 고민한 것을 주변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필요한 게 나의 분석을 스스로 내가 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홀랜드 하셨던 것도 잊지 마시고 교류 분석에서 에고그램 하셨던 것도 잊지 말고요. MBTI 진단도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요. 오늘 할 것은 디스크의 행동 유형 진단입니다. 이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을 활용해서 본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럼 디스크 검사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선천적인 성격입니다. 선천적인 성격 앞에 어떤 성향으로 가족이 누구인지 내 주변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서 후천적인 성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천적인 성격과 후천적인 성격이 만나서 우리는 행동 유형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그냥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나 상황이나 주변의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같이 검사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왜 선천적인 성격과 후천적인 성격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후천적으로 본인의 노력하에 변화시키고 목표를 가지고 바꾼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때에 따라서 선천적인 성격에서 후천적인 또 다른 역량 때문에 기존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천적인 내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 나는요, 선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랄하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태어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무서우시고 엄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서 기분을 좋게 했을 때, 기분이 텐션이 올라갔을 때 부모님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는 자극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 지어 볼게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성격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닐 겁니다. 후천적인 환경이나 후천적인 나의 태도 그리고 관계에 의해서 성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검사에서는 선천적인 본인의 성격과 후천적인 본인의 성격 두 가지를 같이 알아보는 검사가 됩니다. 디스크의 목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유형을 살펴보면서 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되면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관계 관리를 하는 것이 디스크의 행동 목적이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먼저 나를 알고 타인을 알게 되면 업무의 능률성을 스스로 제고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알게 되면
협업해서 일을 할 때 서로 간에 어떤 일을 나누어야 될지도 나타날 수 있어서 업무의 능력상 제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개선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조직 문화의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이것은요,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격 검사도 같이 해당이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분석을 하는 목적 중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사라고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형인지 우리 진단검사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진단검사를 다 같이 할 건데 진단검사를 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지 중에서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지를 제가 탑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진단지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진단지 내용을 보다 보면 행동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 행동 스타일 중에서 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본인이 바라는 본인의 모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모습을 체크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행동 스타일에는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내 성향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 성향에 맞는, 내 성향이 좋은, 내 성향을 가져야지만 잘할 수 있는 직업군, 내 성향을 가져야지만 잘할 수 있는 인간관계로 꾸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행동 스타일에는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 보완해야 되는 유형들은 있지만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절대 없으니까요. 본인의 성향을 체크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특정한 하나의 행동 경향에 더 익숙하다. 문항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익숙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항을 봤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어 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가까운 것 하나는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행동 스타일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 스타일은 바뀌게 됩니다. 제가요, 저희 자녀들한테 대하는 행동 스타일과 우리 학생들한테 대하는 행동 스타일, 그리고 성인 대상 교습소의 성인 대상 학습자에게 대하는 행동 스타일이 모두 다 같을까요? 다릅니다. 자녀들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칭찬과 때에 따라서는 꾸중을 함께 할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분석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성인 집단의 마인드 교육을 가게 되면은요, 그냥 칭찬해주면서 대등한 관계로 인간관계로 대해주면서 또 다른 포지션으로 응대를 하게 됩니다. 점수를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점이라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석적인 태도와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만 성인 집단에 가게 되면요.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저보다도 사회 경험이 훨씬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나눈다라는 느낌으로 행동 스타일을 바뀌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나의 행동 스타일은 바뀌게 되어 있고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행동 스타일은 바뀌게 되어 있죠. 행동 스타일은 그래서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행동 스타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누구나 특정한 하나의 행동 경향에 더 익숙하다. 세 번째는요, 행동 스타일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진단지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로 제가 진단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들으면서 진단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학생들은 영상을 중지하고 진단지 파일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프린트가 가능한 학생들은 프린트해서 체크하시면 좋고요. 저는 프린트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전산 파일을 활용해서 제가 파일을 올려드린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직접 체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진단지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렇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장 모두를 다 확인하신 학생들은 이 3장에 맞추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장 한번 펼쳐볼게요. 첫 번째 장에 1번, 2번 항목을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풀어볼 텐데요. 이걸 하기 전에 환경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행동 스타일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입니다. 와 집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자,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옆에 있는 나의 같이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가족들, 집에 있는 가족에게 대하는 인간관계와 학교에 있는 인간관계 모두 다 동일한가요? 아마 우리 학생들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 결과를 위해서는 학교면 학교, 혹은 친구면 친구, 혹은 가족이면 가족이라고 해서 학교, 가정, 구분하시는 것도 좋고요. 학교, 가정 혹은 학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도 좋겠죠. 내 행동이 맞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상황을 먼저 설정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라고 체크한 학생들은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고요. 나는 가정이다 라고 한 학생들은 나는 가정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 라는 거 생각하셔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환경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체크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이라고 진단지 위에다가 적어주시고요. 환경을 정확하게 설정한 친구들은 그 환경을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집중 있게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집과 학교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가로로 줄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잘하는 하나의 문장이고요. 두 번째, 갈등을 피하는 결정이 느린, 계획적인, 개인주의적인, 지시하는 시야가 넓은. 자, 1번 항목에서 4가지 내용을 보고 그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깝다 하는 것은 최고에 체크하시고요. 나랑 가장 멀다 하는 것을 최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감성이 풍부한 표현이 잘하는, 저는 이것을 최고로 체크하고요. 이 중에서 갈등을 피하는 결정이 느린을 최소로 체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4가지 문항 모두 다 속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2개 체크 안 됩니다. 꼭 1개 체크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1개, 그리고 최소의 1개. 저는 2개가 해당되는데요. 안 됩니다. 2개를 작성하셔도 안 되고 1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문항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적인 근거를 찾는, 결단력 있는, 결정이 빠른, 무대체질, 기분에 좌우되는, 겸손한, 거절을 못하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결단력 있는, 결정이 빠른이라고 체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가장 최소는 저는 2번을 체크할게요.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건요. 사실 저는 2번, 3번, 4번, 죄송해요. 개인적인 결단력 있는 무대체질, 겸손한, 이거 저 다 해당이 되거든요. 다 해당이 되면 어느 걸 체크하지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많이 가진 걸 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가 작게 가진 걸 최소에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 환경을 넣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학부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학부모 모임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중에서는 최고가 겸손한, 거절을 못하느니 저는 최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소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무대 체질, 기분에 좌우되는을 최소로 체크할 겁니다.
이것이 환경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저희 회사로 가서 저희 직원들을 같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짤 때라고 가정을 지어 볼게요. 그럼 최고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결단력 있는 결정이 빠른으로 해당이 될 거고요. 무대 체질, 기분에 좌우되느니 최소로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을 설정하게 되면은 환경에 따른 내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만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행동 스타일이 나온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요. 그럼 저는 어떻게 최고, 최소를 체크했냐면요. 일반적으로 제 성향은 이렇습니다 라는 걸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지를 조금 크게 펼쳐 볼게요. 자, 1번부터 30번까지 문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면 1번부터 30번까지 최고, 최소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최고가 30개, 최소가 30개, 각각 30개씩 체크가 됐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한 것이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제 성향을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진단지가 체크되었다고 하면 진단지 오른편에 보게 되면 똑같은 위치에 동그라미, 네모, 육각형, 세모가 있습니다. 요거는 육각형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건 세모로 봐주세요. 차이가 느껴지죠? 우선 살짝 지워볼게요. 자, 똑같은 위치에 체크를 해줍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요. 1번에 1번 위치, 동일한 위치요. 자, 2번 살펴볼게요. 2번에 동일한 위치. 6번 볼까요? 6번에 동일한 위치.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동일한 위치. 11번 볼게요. 11번에 최소 체크 안 했네요. 이렇게 체크 안 되면 안 돼요. 최고 한 개, 최소 한 개 꼭 체크 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 한 개, 최소 한 개를 왼쪽 편에 있는 설문 문항을 모두 다 체크한 후에 오른쪽 편에 있는 답안지로 옮겨 적는다. 같은 위치에 옮긴다. 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문항의 최고, 최소 1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최고 한 개, 최소 한 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개수를 한번 세알려 볼게요. 개수를 세알리는 걸 어떻게 세알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먼저 최고만 셉니다. 최고만 센다라는 건 최고, 최고, 최고. 최고에 있는 1번부터 30번까지에 나는 어떻게 체크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동그라미였죠.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쭉 세어보는 겁니다. 뭐만? 최고만. 동그라미만 쭉 세웠을 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12개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12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세모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세모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세모만 체크를 1번부터 30번까지 최고 부분에서 확인을 했더니 8개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네모도 한번 찾아볼게요. 최고의 네모 부분을 찾아봤더니 5개가 나왔고요. 육각형을 찾아봤더니 육각형 역시도 5개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하고 나서요. 합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총 30개의 문항이니 조금 전에 합산한 것이 30개가 나오게 된다면 체크를 잘 하신 거고요. 혹시나 한 개가 부족하다, 한 개가 더 많다라고 하면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고도 역시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최소도 동일하게 체크하셔서 최고와 최소의 그래프의 숫자, 개수까지 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끝난 학생들은 해당되는 점수를 그래프로 옮겨 적는 겁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지금 현재 오른쪽 편에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앞서서 동일하게 한번 최고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작성했던 것 같고요. 자, D가 8이 나왔습니다. 여기 D 있죠? 자, 여기에 D가 있고요. I 있고 S 있고 C 있습니다. 여기에 8이 나온 숫자는 어느 숫자를 봐야 되냐 했더니 안에 보면은 작은 숫자 있죠? 8. 이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I의 12 한번 찾아볼게요. 12, 찾았습니다.
그리고 S의 5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C의 5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최소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최소 한번 체크해 볼게요. D는 9, I는 7, 그리고 S는 11. 이렇게 하면 벌써 27이 되니까 C는 3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9, 7, 그리고 11. 11이, 자, 9, 10 있는데 11 없죠. 11은 10과 3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이 되겠구나 하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이렇게 해서 앞에 그래프와 뒤에 그래프를 한번 선을 그어 볼 겁니다. 앞에 있는 그래프, 이거 좀 잘못 그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프 선을 DISC 순서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요. DISC. 이번에도 한번 가볼게요. DISC. 잠깐 그래프를 그린 것에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래프 1과 그래프 2의 그림 모양은 많이 다르죠. 자,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래프 2개의 모양이 다른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프 모양이 2개가 비슷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환경 부분과 나의 본성 부분,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환경적인 부분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런데 모양 2개가 똑같죠. 그럼 나는 선천적인 성격과 지금 성격이 유사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안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교시에는요. 유형별로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진단을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볼까 합니다. 1교시 진단지까지 모두 작성을 하신 후에 2교시 수업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